지금이 무인기나 어떤 드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인기인데 그 뒤로 이렇게 제트 분사하나 아니면 그런 연료를 태워가지고 불꽃 연소해가지고 이제 그 열기로 팽창의 힘으로 이렇게 나는 무인기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위에다 달아도 되겠죠. 위에다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프로펠러가 여러 군데 있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원래는 헬리콥터처럼 커야 되거든요. 커야지 이제 그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채공 하늘 위에 이제 채공하는 그 형태의 무인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무인기가 이렇게 그 제트 분사라든지 아니면 제트 분사 아니더라도 열꽃을 태워 물꽃을 태워서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는 딱 하늘에 정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에 정지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그 용도가 다양할 것 같아요.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을 거고요. 특정 궤도에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 수백조 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가로 세로로 나눠서 그것을 좌표를 숫자로 표시하고 1cm 단위로 302로 그것도 가로 세로로 쪼개 가지고 좌표 표시하고 숫자로 표시하고 지하도 가능하고 바닷속도 가능하고요. 우주 공간에도 하늘에다 줄 긋는 건 아니니까 프로그램상의 숫자 계산이니까 우주에 대한 인공위성 위치라든지 인공위성의 진행 방향, 속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좌표 방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정 좌표의 그 인구 이런 무인기가 떠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떠 있을 때는 프로펠러로 도는 거죠. 떠 있을 때는 프로펠러로 돌아가지고 밑을 이렇게 촬영 감시한다든지 계속 채공하고 있으면서 어떤 인공위성 역할을 어떤 인공위성은 특정 궤도에 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특정 궤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인공위성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찰기로도 가능하고 목적은 민간용도 가능하고 군사용도 가능하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기본은 이제 그 어떤 기존의 그 프로테타 그런 건 뭐라 그러죠? 우리 무인기 있잖아요. 무인기처럼 해서 그 연료를 태워가지고 불꽃 연소를 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움직이고 채공할 때만 하늘에서 프로펠러를 여러 개를 그 비행기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림도로 이제 그리면은 이게 무인기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있고 날개가 있고 뒤에서 이제 불꽃을 이렇게 해서 분사를 해가지고 나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다가 윗부분, 그렇죠. 이 비행체 윗부분에 약간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형태는 상관없는데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이 부분에서 프로펠러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런 프로펠러가 작은 원래는 이제 헬리콥터처럼 큰 프로펠러야만 이렇게 무인기 무게를 감당할 수 있지만 작은 프로펠러로서 계속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동력이 좀 세야 되겠죠. 이렇게 이 작은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들어가서 위에서 계속 파워 있게 돌리는. 근데 그때는 이제 연료에 무인기에 탑재하고 있는 어떤 석유 계열의 그 연료를 태우셔도 되고 수소 산소 향후에는 수소 산소를 태울 거니까 제 방식이 이제 브라운 가스를 태우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태양 전지로서 그 전기를 어느 정도 근데 사실은 그 전기가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전기 배터리를 탑재해서 하는 방식. 제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석유 계열이다. 현재 석유 계열이다. 수소 산소도 그러면 그 연료를 태워서 발전을 해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리는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비행체의 윗부분에 이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프로펠러에게 돌려가지고 필요한 비행체를 위로 오랫동안 공중에 채공할 수 있는 채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밑에 놔도 되지만은 좀 어색하잖아. 이 부분에 큰 프로펠러, 헬리콥터처럼 큰 프로펠러가 해야 될 일을, 소리도 크잖아요. 이거는 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작은 프로펠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방식인 저기 이거는 위그선 같은데도 이 방식의 프로펠러를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위그선 같은 건 이게 공기부양정 같은데도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그런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려줌으로써 공기부양정이 위에 약간 바다 위를 떠서 다니는 그런 공기부양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응용할 수 있고, 약간 위그선에도 윗부분에다가 그걸 탑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동력을 이렇게 위로 비행체를 갖다가 떠올리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양력을 얻을 수 있게 여러 개의 소형 프로펠러를 강한 회전의 힘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 방식의 모터를 써야 되겠죠. 서로 그 모터의 직전에 들어가는 전기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 안에 피복 안에 구리선들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야 되고, 일정 기간을 약간 두텁게 돌아가서 그거 자체가 이제 카패시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기를 축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터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굵기가 같은 구리선을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 좀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담아서 좀 주파수 형식으로 펄스 방식으로 전기가 바뀌게 해서 강하게 동력이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 연구자석, 서로 여러 겹의 연구자석, 한 겹이 한 개 두터운 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놔서 강한 파워를 만들어내는 제 방식, 또는 그것을 서로 두께가 틀린 대중소다 그러면 두께가 틀린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자석을 하면은 파워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회전축에는 이렇게 프로펠러를 어떤 프로펠러, 이게 선풍기 프로펠러지만 이게 이런 프로펠러를 돌리는 회전축이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가져서 강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나무 마디 구조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약간 원통형 톱니바퀴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프로펠러를 돌리는 축이 있잖아요. 축에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 하시네. 그걸 돌려놓으면 여러 군데를 놓거나 하면은 파워가 증폭이 됩니다. 그런 간단한 방식이 있고, 그 방식에 추가로 제가 예전에 자동차 변속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밴딩처럼 감싸는 톱니바퀴형 구조, 감다는 밴딩처럼 감싸는 일정 부분, 일정 크기에 그게 있고, 동그란 형태로 있어야 되겠죠. 회전축을 감싸면서 그 위를 원통형이나 아니면 동그란 형태로 톱니바퀴 형태로 이렇게 쥐어짜듯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대나무 매듭 구조와 마디 구조를 회전축에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로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도 되고요. 프로펠러 대나무 매듭 구조를 넣어줘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톱니바퀴 형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밴딩식으로 톱니바퀴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톱니바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쥐어짜는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형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밴딩식으로 해가지고 회전축을 감싸고 밴딩식으로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원통형으로 쥐어짤 수 있도록
위를 여기가 이제 그런 톱니바퀴가 있다 그러면 위를 같이 맞물려서 쥐어짜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원통형이 됐든 뭐 이렇게 동그란 형태 원통형 링처럼 뭐 파이프 링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쥐어짜는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상태에서 여기다가 추가로 이게 안에 속 부품이고 그것을 너트 볼 속 부품이 이거를 감싸 가지고 위를 동일한 톱니바퀴가 위를 감싸서 추가로 이건 이제 겉에고요. 이건 겉에 부품이고 이 아까쯤에 그건 안에 부품이고 그래서 추가로 해서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죠. 이런 구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 몇 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다음에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거는 이런 무인기라든지 이런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연료 분사를 해서 이렇게 가지면 하늘의 채공 목적을 위해서 민간용으로도 뭐 인공위성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부족하지만 통신 위성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서 프로펠러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강한 회전축으로 돌려줌으로써 하늘에 고정된 좌표에서 이렇게 무인기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통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촬영도 하고 뭐 정찰도 하고 뭐 별거 다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프로펠러의 구조는 하나의 회전축에 이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이즈는 좀 틀리겠죠. 사이즈는 틀리겠으나 하나의 회전축에 회전할 수 있는 힘이 크다면 이 하나의 프로펠러보다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같이 회전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그런 형태의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민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비행체의 이런 형태의 프로펠러가 이 비행체 윗부분에 보통 탑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고 밑에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탑재를 해서 이렇게 거기서 강하게 양력을 형성해 주는 식으로 헬리콥터처럼 돌아주면 여기서 하늘에 채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기부양정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떠는 공기부양정을 약간 유교선화 시킨다 그러나 뭐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는 밑으로는 그 압축 공기를 내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무인기다 그러면 그런 무인기조차도 위로는 이렇게 프로펠러로 돌려주고 밑으로는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공기 부양정처럼 내뿜을 수도 있어요. 그럼 추가적인 양력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인기 만드시거나 이런 비행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위그선도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밑으로는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위로는 이런 프로펠러를 큰 거를 돌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소리도 나고 작은 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돌려주면은 유교선이 위로 떠올릴 수 있는 양력을 얻게 됩니다. 이 방식은 밑으로는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위로는 이렇게 프로펠러를 작은 거를 여러 개를 돌려서 양력을 형성하는 방식의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게 그리고 제가 저때 이런 프로펠러 선풍기에도 괜찮고요. 비행체 드론이라든지 뭐 어떤 비행체 이렇게 또는 잠수함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새 날개가 보면은 날개 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뼈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프로펠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약간 두툼하게 이쪽 부분으로 뼈대 부분을 가로세로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뼈로세로를 새 날개처럼 뼈대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가로세로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굉장히 회전력이 강해집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프로펠러를 현재 있는 프로펠러를 밑에 밑등 부분 여기 회전하는 회전축과 가까이 있는 밑등 부분을 두께를 좀 더 다소 두툼하게 만들어 주시면 회전력이 강해집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꼭 기술을 얘기를 하면 꼭 어디서나 나오는데 여기 새끼 프로펠러 새끼 날개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세컨 레벨을 추가적으로 작게 오래 써도 이렇게 부서지지 않게 내구성 있게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추가적인 양력이 일어납니다. 이런 형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